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2018년 8월 7일 고품격 부동산 토크쇼 부동산 별별 시대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자, 한 주간 오늘 진행될 첫 번째 소식은요, 한 주간의 부동산 소식을 다루는 부동산 별별 이슈 시간인데요. 일단 오늘 크게 다룰 주제는 강남의 전고점 돌파했다는 소식, 그 다음에 전세 시대로 다시 열린다라는 내용, 그 다음에 추가 대책 지정에 대한 부분, 그리고 청약 위축 지역 지정에 대한 네 가지 부분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볼 텐데, 선생님 한 주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안녕하세요. 네. 더워서 비몽사 일주일이 거의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너무 덥죠 진짜. 네. 그래도 어저께가 입추였다는 소식이 있던데. 아, 입추요? 그럼 네. 말복도 지났어요? 아, 말복은 아직 안 그렇죠. 지난 거죠? 입추 다음에 말복이죠. 그쵸. 네. 약간 사실 더위는 가신 것 같긴 해요. 저녁에 새벽에 잠깐 일어나서 밖에를 딱 보니까 찬바람이 불더라고. 비 와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가? 비 와서 바람. 약간 근데 바람이 선선해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낮에는 너무 더워. 그 체력적으로 좀 부담이 돼서. 어제 그래서 사무실에서 일하다가 너무 더워가지고 들어와 버렸잖아. 저녁에 그래요? 다시 나가려고. 낮에는, 집이 더 시원해요? 그러네. 집에서 아무튼 좀 여유롭게 있으려고 일을 밀도 있게, 집중력 있게 밀도 있게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잠깐 와서 쉬다가 저녁에 나가서 또. 그러셨군요. 일단 강 소장님 집은 시원한 걸로. 보통 요새 전기값, 전기세, 전기요금 폭탄 때문에 뭐 다들 에어컨 트는데 벌벌벌 하시더라고요. 휴가 비용이다 생각하고 전기요금 내려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실 휴가를 사무실에서 보내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근데 선생님 특이하네요. 그러니까 또 휴가 가긴 가야 되긴 사무실에서 게임하지 왜? 취미잖아요, 이거. 게임기 만드시는 거. 더워서 그렇게 밀도 있게 안 돼. 그래요? 아무쪼록 한 주 동안 잘 살아 계셔서 다시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소식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 전고점 넘은 강남 아파트. 자, 이게 과연 반짝 상승일까요? 아니면 추세가 전환되는 신호일까요? 자, 지금 대치동 음마아파트가 전고점을 돌파했고요. 잠실주공 5단지도 호가가 급격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강남권은 보유세 개편안 발표 후에 똘똘한 한 채 수요, 그리고 비강남권은 실수요자 거래 증가에 따른 강남권 갭매우기 현상으로 발생되는 가격 상승이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일단 비강남권에서는 마포, 용산, 성동, 마용성 중심 지역이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또 구로나 은평 같은 외곽 지역까지 신고가가 속출하는 이런 모습들 보여주고 있는데, 자, 보시는 것처럼 이 반짝 상승일까요? 아니면 추세 상승일까요? 저도 모르죠. 저도 모르는데 이게 사실 일단은 첫 번째로 확인하고 싶은 게 뭐냐면, 강남이 전고점을 돌파했다라고 하는 게 정말 돌파했는지 궁금해요. 일단 지금 강남에서 지금 음마아파트가 전고점 돌파했다라고 기사가 나왔다라고 하면 음마아파트는 재건축 대상 아파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재건축, 초기 단계의 재건축이 전고점을 돌파했다라고 하는 거고, 사실 또 기축 아파트들, 그러니까 입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축 아파트들, 또는 입주한 지 좀 연차가 됐어도 그 동네 지역을 대표하는 대장 아파트들, 이런 아파트들이 실제로 얼마나 전고점을 뚫고서 말 그대로 신고점을 갱신해 가고 있느냐, 그러니까 강남이 신고점을 갱신해 가고 있는 게 맞는 건지, 그리고 그렇게 갱신하면서 거래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는 게 맞는 건지가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현장의 부동산 중개업소 사장님들한테 조금 얘기를 물어보고 싶은데, 물어보고 싶어. 근데 이제 아는 분이 없어서. 제가 물어봤거든. 물어봤어요? 물어봤어요. 그럼 어떻게 됐대요? 지금 호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요. 호가는 올라갔는데 실거래는? 거래도 되고 있어요. 거래도 되고 있고. 어디가 그래요? 5단지 중심으로 해서 잠실 5단지가 잠실 자체가 전체적으로 거래가 좀 이루어지고 잠실 있는 것 같아요. 5단지는 신고점을 찍고 상승하는 분위기다. 신고점까지는 아직 도달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럼 전고점 뚫었다? 전고점은 못 뚫었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기사 제목이 아까 전고점 돌파라고 했으니까 이게 그건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거래가 된 거는 지금
이게 지난주에 물어본 거거든요. 네. 근데 거래가 된 거는 전고점은 못 들었어요. 근데 호가는 전고점은 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제가 지금 알고 싶은 게 그거예요. 거기까지예요. 제가 알고 싶은 게 뭐냐면 네. 이게 4월 이후에 조정받으면서 가격이 빠져서 호가가 낮아진 물건들은 다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팔린 거는 강남권에 있는 단지들에서 대부분 다 공통적으로 확인이 돼. 그러니까 고점에 비해서 가격이 조정되어 있던 물건들을 매수자들이 보유세 개편안이 나한테는 그렇게 큰 타격이 아닐 수 있겠구나 싶으니까 갈아타기 목적으로 보통 이제 강북 쪽에 있는 인기 아파트 갖고 있던 분들 중에 이거 고민이 많아요. 근데 옛날에는 갭이 별로 안 났는데 강남은 먼저 이렇게 치고 나가고 강북의 내 아파트는 상대적으로 덜 치고 나가서 못 갈아탔는데 내게 올라준 거야. 강북의 내 아파트가. 그러니까 다시 가격 강남 아파트랑 내 아파트랑 갭이 많이 줄었으니 팔고 사겠다는 사람은 있으니까 팔고 갈아타겠다는 수요들이 이렇게 움직여주면서 그런 수요들 그러면 이게 1주택 같은 경우 우리가 종부세 개편안에서도 봤지만 시가 기준으로 한 23, 4억까지는 큰 영향이 그렇죠,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수요들이 가면서 이 물건들을 싹 죽여주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궁금한 거는 이게 더 뚫고서 전고점을 뚫고 가느냐 안 가느냐가 사실은 관전 포인트인 것 같고요. 만약에 이게 결국 이런 거거든요. 강남이 선행하고 약간 조정받으면서 내려왔고 강북이 후행하면서 받쳐주면서 이 가격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건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이렇게까지는 가서 호가가 다시 올라간 건 맞아.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다시 가격이 벌어질 만한 여지가 지금 생기고 있는 상황인 거긴 한데 만약에 뚫고 진짜 가을 시즌에 올라가면 그때부터는 다시 한번 신고점을 이렇게 만들어 버리면 강북도 다시 벌어진 갭 때문에 불안해질 시차를 두고 불안해질 여지가 있거든요. 근데 아직 그거까지는 확인이 안 됐어. 뚫고 올라갔냐? 다시 신고점을 찍었다. 그러니까 안 올라갔냐? 그런 사례들 결국 지금 엄청 궁금하죠. 휴가철이라서 사실 제가 느끼기에는 지금 당장 너무 더워 죽겠는데 그걸 이 열기에 집 사야겠다라고 다니는 매수자들이 있다니까 지금. 그러니까 그 금액에 덜컥 샀느냐 안 샀느냐. 그게 특이한 거지. 일단은 지금 비수기잖아요. 근데 거래가 된다는 거 다소 희한해요 지금. 그리고 너무 궁금하지 않아요? 물어볼까? 그러니까 저는 이번 주 수요일 정도 제가 이번 주 중에 저도 한번 강남권의 주요 지역 부동산 사장님들 아는 분들한테 전화해서 좀 물어보려고요. 대치동, 개포동, 반포 뭐 이 정도 물어보면 강남의 메인 압구정 이 정도까지. 근데 거래량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거래량 자체가 많지 않다라고 생각했던 것보다 비수기이고 그리고 또 시장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다라고 느껴지는 여러 가지 악재가 대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해서는 상당히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서울 그 자료들 나온 거 보면 거래량이 늘었다라고 하는 게 보면 대부분 강북 쪽 아파트들의 거래량이 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제가 2006년도 상승장의 그 당시에 그 그래프들을 보면 지난주 별별스 때 잘 안 보셨죠? 몰라. 지난주에 잠실 거래량 늘었다니까. 아니 그래 잠실 팔리긴 했는데 그러니까 서울 전체 거래량을 얘기하면 이게 그 자료들 나온 거 보니까 강북권 아파트 거래량이 상당수예요. 그러니까 강북이 훨씬 많죠. 그게 항상 보면 강남이 움직이고 아파트 시세 그래프 상에서는 한 6개월 정도 후에 후행하면서 반영됐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1월, 2월, 3월 달에 강남 쪽이 피크를 치면서 갔다라고 하면 그 시절에 상대적으로 강북 쪽 아파트 상승률들은 훨씬 낮았단 말이에요. 늦었던 만큼 지속적으로 상승했고 더 지나고 나서도 그 상승분을 쫓아가면서 그리고 강남 4구는 일부에 몇 개 구지만 강북 지역은 20개, 21개 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후행하는 지역들이 퍼지는 시간도 걸리지만 폭도 낮기 때문에 오래 필요하단 말이야. 이제 그 거래량이 지금 3월을 기점으로 보면 9월이 6개월 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후행하면서 지금 퍼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렇게 해서 가격 쫓아오면 그 후에
강남 가격이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이냐를 보는 게 제일 포인트인데 사실 좀 언론에서 좀 호들갑을 좀 많이 떨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몇 군데 알아본 부동산들 얘기는 거의 비슷하거든요. 뭐라고요? 근데 강남이 아니야. 강남이 아닌데 이게 뭐냐면 강북 쪽인데 매물은 없대. 매물 효과가 낮지는 않아. 예. 근데 매수도 없대. 예. 매수 문의도 없고 전화해서 물어보지만 이게 실매수라기보다는 지금 상황 좀 파악하기 위한 어떤 동태 파악 정도. 근데 이렇게 막 매수가 부동산 사장님들 놀아. 가서 보면 그래요? 일 없어. 휴가철 얘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휴가가 끝나는 8월 중순 이후부터가 본격적으로 부동산마다 갔는데 사람들이 좀 북적북적 있다. 그러면 이게 전세를 구하러 온 손님인지 매매를 구하러 온 손님인지 봐야겠지만 기본적으로 일단 사람이 좀 있다라고 하면 분위기가 움직이려나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굉장히 너무 궁금해서 갑자기 확 동해서 네. 전화가 연결이 안 될지도 모르는데 해볼까요? 아니야. 하지 말까? 다음에 준비해서 하는 걸로.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반짝 상승이냐 추세 전환이냐에 대한 이야기들이 지금 지속적으로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추세적으로 상승하는 거에 대한 비중은 좀 많이 낮은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요. 매매 가격이 이렇게 뭐 냉온탕을 왔다 갔다 하는 동안에 전세는 굉장히 지금 시장이 활발하게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매수는 줄어든 반면에 전세 수요는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일단 재밌는 거는 저금리 시대가 장기화되면서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움직임이 빠르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 상반기가 피크점이었는데요. 69.2% 정도 보여주고 있다가 월세 비중이 40% 가까이 늘어나면서 본격적인 월세 시대가 도래했다. 뭐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지금 다시 전세 비율이 70%를 넘어서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입주 물량이 증가하면서 전세 공급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또 전세 가격 하락이 이루어지면서 매수를 생각했던 사람들이 전세 쪽으로 몰려들게 되면서 전세가 시장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게 우리나라만 있는 특별한 제도잖아요. 전세라는 제도가. 이게 전세라는 시장을 지켜보면서 매매가하고는 어떻게 연관시키는 게 좋을까요? 전세를 보면서 그러니까 전세 가격이 매매가를 받쳐주는 하나의 어떤 가격 하락 저지선, 방지선 그런 역할을 해주기도 하죠. 그럼 이게 좋은 건가요? 이게 전세가 비중이 지금 올라가고 있다는 거 자체가? 저는 이게 전세 비중, 월세 비중 이런 얘기 자체가 되게 정책적인 어떤 사람들의 행태에 대한 변화라기보다는 그것도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치겠지만 정책적인 영향이 큰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약 10% 정도란 말이에요. 그렇죠? 70%까지 전세 비중이 7대 3으로 7위 전세, 3위 월세이다가 말씀하신 내용들이라고 하면 6대 4로 7위 전세, 다시 6위 전세, 4가 월세로 갔다가 그렇죠? 다시 이제 전세가 7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이게 그 영향이 큰 것 같아요. 어떤 영향이냐면 전세 쪽에는 자금 지원을 해줘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국가가 대출 지원을 계속 해줘. 전세자금 대출은 대출 활용이 어렵지 않아. 근데 그에 비해서 월세는 당연히 월세는 대출이 없지만 반대로 월세로 임대를 놓는 임대인 같은 경우는 담보대출을 받아서 일부 대출 유용을 하고 그래서 이제 월세로 놓은 다음에 월세를 받아서 대출을 갚는 형태로 그러니까 똑같은 집을 갖고 전세를 놓고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거냐 또는 이거 임차인이 부담하게 되는 이제 금융 비용이 되는 거죠. 그렇죠. 또는 담보대출을 받고 월세를 놓게 되느냐 하면 이거는 임대인이 받게 되는 금융 비용이 부담하는 금융 비용이지만 사실 임대료를 받아서 대출 이자랑 뭐 원금 상환하게 되니까 이제 그렇게 두 개가 나뉘는데 지금 대출을 강력하게 잠그려고 하면서 임대인 쪽을 잠그니까 전세 쪽으로 흘러가고 그런 상황에 따라서 그런 정책적인 어떤 방향에 따라서 흐름이 그렇게
다시 돌아가고 있는 거 아니겠냐. 나중에 이제 다시 경기가 안 좋아지면 또는 이제 임차인들 입장에서도 뭐 전세가 별로 매력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시절이면 그때 가면 또 다시 이게 보니까 이게 지금 월세 비중이 높아지고 월세 임대인들이 대출을 가득 받아서 월세로 돌려야지라고 맘먹었던 시절이 공교롭게도 보면 또는 월세 시대로 간다라고 얘기가 계속 나왔던 시절을 보면 집값이 너무 안 올라. 수도권 집값이 너무 안 올라가지고 상승분이 없으니까 월세라도 받아서 어떤 말 그대로 캐피탈 게인 그 자본 이득을 누릴 수 없으니까 이거에 따른 어떤 사용 이익이라도 누려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그 시절에 월세로 돌리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던 거고요. 또 그 시절이 공교롭게도 이제 상승이 되게 경기 상승도 막 그렇고 하다 보니까 대출 금리도 되게 저렴하게 공격적으로 부양을 위해서 대출을 뽑아주던 시절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맞물린 거죠. 예, 대출도 많이 해주고 저금리 해주고 하니까 이거 대출 많이 받아서 월세 받으면 되겠네. 그러면 차라리 내가 집값도 안 오르는데 월세라도 받아서 충당하자. 이게 이제 이해관계가 맞아서 그렇게 움직였던 거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은 오히려 반대로 집값이 상승하고 대출에 대한 규제들이 담보대출에 대한 규제들이 늘어나니까 그럼 안 빌려주면 전세금 많이 받지 뭐 이제 이런 상황으로 해서 돌아가고 그 흐름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일단 대출 자체가 안 되잖아요 요새는. 그렇죠. 예, 그 부분 영향이 큰 것 같아요. 일단 그 당시에 이제 생겼던 신조어가 이제 반전세라는 단어가 반전세가 그때 본격적으로 대기업으로도 반전세는 2000년대 후반 9년 10년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많이 그렇죠. 예, 시장에서 보인 것 같아요. 그러다가 2013년, 2015년 사이에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때 그때 이제 반전세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 그래서 무슨 뭐 사실 따지고 보면 그렇죠. 뭐 은행 이자율이 높으냐 아니면 전월세 전환 이율이 높으냐 결국 이거 가지고 계산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전월세 전환 이율이 훨씬 높다 보니까 반전세라는 형태로 해서 좀 더 캐피탈 게인이라는 걸 보겠다라고 사람들이 선택을 했던 건데 역전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다시 전세 시대로 돌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예전에는 그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우리나라만 있는 전세라는 제도가 없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우려도 있었었는데 의외로 이렇게 전세 시대로 회귀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물량이 많이 수도권에 입주 물량이 많이 터지면서 그 영향도 있어요. 그러니까 공급이 이게 부동산 경기가 좋아지면 공급 안 했던 데들이 막 공급을 급하게 해가지고 공급을 늘려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공급은 갑자기 몰려가지고 한꺼번에 이 공급으로 돌아오는데 그러니까. 특히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경기도 쪽에 공급이 많이 됐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이제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는 공급을 막 급하게 늘리고 싶어도 한계가 있지만 이 택지를 만들어서 지어지는 데 같은 경우 택지 조성하면 막 밀어 넣잖아요. 그렇죠. 그 물량들이 몰리는 그런 형태로 입주 시기가 몰리는 형태로 이렇게 공급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물량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공급되니까 이게 결국 어떻게 실제 거주하는 입주를 하든가 분양받은 사람이 입주를 하든가 아니면 뭐 전세를 놓든가 월세를 놔야 되는데 사실 아까 우리 비율에서도 봤지만 7대3, 6대4 이런 것처럼 월세 수요는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상대적으로 기왕이면 맞아요. 전세인 그 주거 수요를 많으니까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전세 물량이 입주할 때 가면 월세 놓고 싶지 나는 월세예요 월세 싸더라도 월세 놔주세요라고 대기하고 있던 소유자가 안 빠지면 전세라도 싸게라도 놔주세요 이렇게 자꾸 목소리가 낮아지게 되거든요. 이게 비단 그 경기도권의 얘기만 아니라 서울도 똑같아요. 서울에 있는 인기 아파트도 나는 비싸게 월세 받아야지라고 생각했다가 월세가 안 나가기 시작하면 왜 안 놔줘요? 입주 지정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그때까지 잔금 안 내면 잔금에 대한 그러니까 미납부 금액에 대해서 이제 그 붙잖아요. 금액이 붙잖아요. 더 추가적으로 그 돈을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에다 전화 왜 내 건 안 빼줘요? 그러면 월세 손님이 없네요. 또는 월세 원하시는 금액이 조금 높아요. 아직 그 정도까지 찾는 손님은 없어요. 물건들이 많아서. 나보다 이쁜 물건들 먼저 빠져야 나가는 거. 나는 내 물건이 너무 좋은 것 같은데 안 나가. 그러면 나중에는 이게 계속 이제 잔금 날짜 지나가는데 독촉 날라오고 이자 얼마입니다. 후불이자 얼마 내셔야 돼요. 이자 내라고 하고
그리고 뭐 연체지원금 내라고 하고 그러면 답답하니까 지금 아직 계약도 안 됐는데 돈 더 내라는 얘기는 나오고 전세 꼴랑 또는 월세 얼마 더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거 늘어나는 지연이자 계산하면 빨리 세우는 게 낫겠다 싶으면 이제 뒤늦게 가서 전세 내주세요. 그러면 전세도 아직 안 나간 물건들 선생님처럼 지연이자 많이 나가는 물건들이 많아서 그 물건들도 가격을 싸게 내놓으려 그래서 안 나가. 그 좀 더 그러면 이제 그때 가서 막 환장하는 거지. 물량이 쌓일 때는 안 쌓일 때는 그 반대고요. 네. 사실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월세보다 전세가 확실히 좋은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전세자금 대출이라는 걸 지원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이자율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월세로 달세를 내는 것보다 대출을 받아서 이자를 내는 게 훨씬 더 저렴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전세를 찾는 게 굉장히 많은데 일단은 전세 물량이 수도권 위주로 해서 공급이 입주 물량이 증가하면서 전세 물량이 좀 많이 나왔다라는 것 자체는 굉장히 희소식인 것 같습니다. 또 반면에 또 매수를 하고 싶은 매수 대기세가 지금 여러 가지 시장 자체가 오락가락하고 있으니까 이제 전세로 잠시 전환되었다 이렇게 봐도 무관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봤고요.